한국은 항상 과장만 해. 그까지 진돗개? 그냥 개일 뿐이야.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도발에 미국 해병대 출신 존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CCTV에 찍힌 결정적 장면이 모든 걸 바꿔놓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감동가든의 첫 방문이시라면 처음이에요. 라고 댓글로 인사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존 맥브라이언, 65세 미국 해병대 퇴역 군견 담당관입니다. LA 외곽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진돗개 백호와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백호는 7년 전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녀석이에요. 30년간 온갖 군견들과 일했지만 진돗개만큼 완벽한 개는 없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고 판단해요. 개가 아니라 병사죠. 이 녀석을 데려오기 위해 한국까지 직접 갔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지능 그리고 기품에 완전히 매료됐거든요. 공원에서 매일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68세 일본인 다카하시 켄과 61세 중국인 리샤오롱이에요. 다카하시는 퇴직 완료로 시바견 하나코를 키우고 리샤오롱은 전직 국영 언론인으로 차우차우 밍밍과 다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정중하게 인사는 나누지만 각자 개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충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조용한 전쟁 같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존. 다카하시가 인사했습니다. 백호가 멋지긴 하지만 시바처럼 독립적이지는 않군요. 시바는 주인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독립적이라고요? 군견에게 독립적이란 위험한 특성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개는 전장에서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진돗개는 독립적이면서도 충성스럽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지만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게 진돗개만의 특별함입니다. 리샤오롱이 끼어들었습니다. 차오차오는 황제의 개였어요. 중국 궁정에서 2000년간 키워졌죠. 조용하고 위험 있습니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이라기보다는 둔해 보였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차오차오는 확실히 조용했지만 그게 품격인지 아니면 그냥 반응이 느린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각 견종마다 특색이 있죠. 중요한 건 개와 주인 사이의 신뢰 아닐까요? 다카하시가 코웃음 쳤습니다. 신뢰요? 시바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개의 모습이죠. 너무 의존적인 건 좋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이 중요해요. 의존적이라고요? 백호는 지금 주변을 경계하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위험하면 저보다 먼저 알아챌 겁니다. 이게 의존적인가요? 진돗개는 한국 군견으로도 유명했어요. 북파공 자관들과 임무를 수행했고 경계견으로도 활용됐죠. 미국 특수부대에서도 진돗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견종이에요. 리샤오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국은 늘 그렇게 과장하죠. 자신들의 것을 세계 최고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돗개의 판단력과 충성심은 다른 견종과 차원이 달라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어요. 인간의 의도를 파악하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타고난 능력이에요. 다카하시가 하나코의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더군요. 걔도 그런 성향을 담는 건 아닐까요?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이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침착했어요. 긴장감을 느끼지만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돗개의 품격이죠. 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죠. 백호를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절제하고 있어요. 공원 곳곳에 CCTV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공원을 위해 CCTV가 운영 중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며칠 후 이 CCTV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말입니다. 세 마리 개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코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밍밍은 느릿느릿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호는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대화하는 동안 백호는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제 표정을 계속 살폈어요.
만약 제가 불편해한다면 언제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개군요. 지나가던 산책객이 백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차분하면서도 경계심이 강한 개는 처음 봐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크아시와 리샤오롱은 못마땅해했어요. 자신들의 개가 주목받지 못하는 게 불만스런 듯 했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새 나라, 새 견종, 새 남자의 자존심이 부딪힌 아침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미묘한 경쟁은 계속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분위기가 더 팽팽했어요. 마치 서로 준비해온 것처럼 각자 자신의 개와 나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존, 어제 진돗개 이야기를 들으니 궁금하더군요. 다크아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바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해서요. 하나코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시바는 일본의 국견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일본 산악지대에서 사냥개로 활약했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립성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죠. 그게 진정한 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백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녀석도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리샤오롱이 끼어들었습니다. 차오차오는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 황실에서 키워졌습니다. 사자처럼 위엄있고 조용하죠.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진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제들이 선택한 견종이니까 말이에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저는 밍밍을 봤습니다. 무표정하긴 했지만 그게 품격인지 아니면 그냥 둔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흥미롭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 좀 다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주인과의 유대감이 강해요.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천연기념물이라고요? 다크아시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53호입니다. 그만큼 보존 가치가 인정받은 거죠. 진돗개는 주인 외에는 절대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일견일주라고 불려요. 하지만 주인에게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스럽죠.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 군견으로도 활용됐어요. 리샤오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자신들 것을 특별하다고 포장하죠. 솔직히 개는 개일 뿐인데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같아요. 천연기념물이라니 좀 과하지 않나요? 과대 포장이라고요? 저는 30년간 현장에서 개들을 봐왔습니다. 진돗개의 능력은 과장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에요. 과대 포장이 아닙니다. 진돗개는 실제로 한국 전쟁 때 군견으로 활약했어요. 미군들도 진돗개의 능력을 인정했죠. 적의 접근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고 주인이 위험하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다크아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훈련의 결과 아닌가요? 시바는 훈련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할 줄 알아요.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죠. 그게 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롭다고요? 저는 하나코를 봤습니다. 지금 주변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상황 파악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는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후 행동합니다. 하지만 주인을 지키는 일에는 절대 주저하지 않죠. 그게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거라고 생각해요. 리샤오롱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가 너무 감정적인 걸 좋게 보지 않아요. 차오차오처럼 침착하고 차분한 게 좋죠. 한국 개들은 좀 시끄럽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주인에게 매달리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시끄럽다고요? 백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필요하게 짖은 적이 없어요.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뿐입니다. 진돗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용한 편이에요. 하지만 경계할 때는 확실하게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주인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겁니다. 마치 제 말을 증명하듯 백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다른 개가 다가오는 걸 먼저 알아챈 거예요. 짖지는 않았지만 자세가 긴장됐습니다. 저도 따라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레브라도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다크아시와 리샤오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들의 개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알아챘죠? 다크아시가 물었습니다. 진돗개의 감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특히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죠.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런 능력 때문에 경계견으로도 최적이었던 거죠. 레브라도가 가까이 오자 하나코와 밍밍도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침착해져 있었어요.
그날의 산책도 묘한 긴장감 속에서 끝났습니다. 각자의 자존심이 더욱 선명해진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에서 만나 산책을 시작했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다른 산책객들도 많았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차분했고 하나코와 밍밍도 각자의 방식으로 아침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리샤오롱이 말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분위기가 한결 나아 보였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엔 개들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다카하시도 동의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어제까지의 미묘한 신경전도 잠시 잊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늘 그렇듯 주변을 살피며 침착하게 걷고 있었어요. 저희가 공원 중앙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사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와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친 거야? 아니에요. 제이슨이 갑자기 열이 나서요. 응급실에 있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정말 급해요. 제이슨은 제 손자예요. 겨우 5살입니다.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지금 갈게.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자가 아파서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빨리 가세요. 다카하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리샤오롱이 물었습니다. 집에 데려다 놓고 가야겠네요. 1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봐드릴게요. 어차피 여기서 산책마저 할 예정이었거든요. 정말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백호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 텐데 손자 걱정에 판단이 흐려졌나 봐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백호는 얌전한 편이지만 걱정 마세요. 깨 다루는 건 저희도 익숙해요. 리샤오롱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백호의 목줄을 다카하시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절대 다른 개들과 싸우게 하지 마세요. 백호는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급하게 공원을 떠나면서도 뒤돌아봤습니다. 백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눈빛이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백호가 신경 쓰였습니다.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이 좋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백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어제까지 서로 견종 자랑하며 경쟁하던 상황이었잖아요. 한편 공원에서는 제가 떠난 후에도 산책이 계속됐습니다. 다카하시가 백호의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백호는 계속 제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충성스럽네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주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개들은 다 그래요. 리샤오롱이 별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밍밍도 저만 따라다니죠. 하지만 백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불안해하면서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리드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였죠. 몇 분 후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이 벤치 근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개들도 물을 마시게 하고 잠시 쉴 겸이었어요. 존이 참 걱정되겠어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아프다니까요. 당연히 걱정되죠. 리샤오롱이 답했습니다. 그때 밍밍이 갑자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다람쥐를 본 것 같았어요. 차우차우는 보통 조용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밍밍아 조용히 해. 리샤오롱이 말했지만 밍밍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밍밍이 갑자기 백호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리샤오롱이 목줄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코도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다던 시바견이 갑자기 흥분한 거예요. 백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세를 낮추고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밍밍의 공격이 계속됐지만 백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리드줄 허용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병원에서 한창 제이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공원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카하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존 급히 오세요. 백호가 다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개들이 싸웠어요. 백호 목덜미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이슨은 열이 내려서 괜찮다고 했어요. 급하게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백호가 다쳤다는 생각에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목덜미에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를 보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다카하시에게 물었습니다. 다카하시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개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리샤오롱이 끼어들었습니다. 개들끼리 서열 다툼이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야생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서열 다툼이라고요? 저는 백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덜미에 이빨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지만 백호의 입 주변에는 피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호가 먼저 공격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다카하시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개들이 워낙 빨리 움직여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리샤오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돗개가 몰래 자극했을 수도 있어요. 밍밍은 원래 얌전한 개거든요. 먼저 공격할 리가 없죠. 아마 진돗개가 뭔가 도발적인 행동을 했을 거예요. 몰래 자극했다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간 봐온 제가 이 녀석의 성격을 모를까요? 백호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없으면 절대 다른 개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다카하시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개잖아요. 본능적으로 영역 다툼을 할 수 있죠. 아무리 훈련받아도 한계가 있어요. 영역 다툼이라고요? 백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개와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보여왔습니다. 백호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 녀석은 저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눈이고 귀입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리가 없어요. 리샤오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개 주인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내 개는 다르다고요. 하지만 개는 개예요. 본능을 막을 수는 없어요. 개는 개라고요? 저는 30년간 군견들과 함께 생사를 오가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개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개가 먼저 공격했을까요? 상처 보니까 진돗개가 당한 것 같은데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CCTV 보면 되잖아요. 여기 공원 전체가 다 녹화돼요. 맞아요.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이 공원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봅시다. 저는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을 바라봤습니다. 다카하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요.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 왜요? CCTV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샤오롱도 불편해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니에요? 개들 싸움 가지고 CCTV까지 볼 필요는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과하게 반응한다고요? 제 개가 억울하게 다쳤는데 진실을 밝히려는 게 과한 반응인가요? 과하지 않습니다. 백호가 억울하게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진실을 알아야죠.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CCTV 보면 되죠.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죠. 요즘 세상에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봐요? 다카하시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려면 공원관리사무소에 가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럼 가죠.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리샤오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개 싸움 하나 가지고요? 네, 진실을 밝혀야죠. 백호를 보니 여전히 침착했어요. 상처가 아픈 것 같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에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은 계속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CCTV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고 말이에요. 백호는 천천히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조금 힘들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녀석의 의지력을 보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백호는 절대 먼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고요. 공원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길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 CCTV에 뭔가 찍혔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리샤오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당연하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시간대를 맞춰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급하게 떠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후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이 벤치 근처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명백했습니다. 밍밍이 먼저 백호에게 달려들었어요. 하나코도 갑자기 짖으며 소란을 피웠고요. 백호는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려 했지만 리드줄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였어요. 이걸 보세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백호는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관리사무소를 나와서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당당하던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카하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하지만 리샤오롱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늘 이런 식이에요. 리샤오롱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피해자인 척하죠.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지금 CCTV로 명백히 증명됐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요. 다카하시도 거들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한국 학생들도 그랬어요. 항상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더군요. 다른 사람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요. 그건 한국 탓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편견이라고요? 리샤오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험했어요. 한중 경제 포럼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아요.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해요. 차갑다고요? 그게 한국 전체의 문제인가요?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에요. 그걸로 한국 전체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죠. 다카하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한국은 항상 뭔가 특별하다고 주장하잖아요. 김치, 태권도, 심지어 개까지도요. 모든 걸 자기들이 원조라고 하고요. 특별하다고 주장한다고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돗개가 우수한 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리샤오롱이 비웃었습니다. 보세요. 또 시작이에요. 자신들 것만 최고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한국은 뭐든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백호를 봤어요. 이 녀석은 상처를 입고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백호처럼 침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30년간 군견 담당관으로 일했습니다. 다양한 견종을 봤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은 편견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산책객들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부심이 강하네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진돗개 보니까 정말 특별해 보여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동조했습니다. 아까 싸움 날 때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리샤오롱과 다카하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제 편을 들자 더욱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뭐든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샤오롱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개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떠들 필요가 있나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과장이라고요? 백호를 보세요. 상처를 입고도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CCTV가 그걸 보여줬죠.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제 옆에서 침착하게 서 있었어요. 상처가 아플 텐데도 끝까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보니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를 보며 위로받았어요. 이 녀석은 말없이 모든 걸 보여줬거든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호의 상처를 확인하며 동물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덜미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서 소독과 치료가 필요했어요. 백호는 아픈 기색도 없이 꼬리를 흔들며 산책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의외로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제 그렇게 불편해하며 떠났는데 말이죠. 두 사람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존, 어서 오세요.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백호 상처는 어때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리샤오롱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감정적이라고요? 어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독설을 퍼부었는데 이제 와서 감정적이었다고 하는 건가요? 그때 어제 CCTV를 함께 본 공원 관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진돗개 주인분이시죠? 어젯밤에 다시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무엇이 놀라우셨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보통 개들은 공격받으면 즉시 반격하거나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저 진돗개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훈련받은 군견 같더라고요. 직원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제 CCTV 영상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했어요. 여기 보세요. 차우차우가 달려들 때 진돗개의 반응을 보면 화면 속 백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밍밍이 달려들자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서 급소를 보호했어요. 하지만 반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떠난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직원이 특정 구간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공격받는 순간에도 주인이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 같았어요.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급하게 봐서 놓친 디테일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요. 직원이 또 다른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시바견도 흥분해서 짖고 있을 때 진돗개는 완전히 침착해요. 심지어 두 마리가 동시에 소란을 피워도 한 발짝도 밀려나지 않았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 백호의 눈빛이 더욱 선명했습니다.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패닉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다카하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침착함이 보통이 아니에요. 주변에 모인 다른 산책객들도 감탄했습니다. 와, 저런 개는 처음 봐요. 정말 군견 출신 같네요. 저 눈빛이 사람 같아요. 리샤오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밍밍이 먼저 공격한 게 맞네요. 어제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봐요.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요? 어제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백호를 의심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 마지막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주인분이 돌아왔을 때 진돗개의 반응도 봐주세요. 화면 속에서 제가 급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백호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픈데도 제게 뛰어오지 않고 기다렸어요. 보통 개들은 주인이 오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진돗개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개네요. 이런 개는 처음 봐요. 한국 개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다카하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 눈빛, 뭔가 다르군요. 사무라이의 정신과 비슷해요. 리샤오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밍밍을 7년째 키우고 있지만 저런 침착함은 본 적이 없어요.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저런 정신력을 가진 개는 정말 드물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특별한 훈련은 없었어요. 저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진돗개의 본성이에요. 다카하시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진돗개, 정말 특별한 견종이군요. 리샤오롱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걸까요? CCTV 영상 앞에서 그들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침착함으로 말이죠. 그날 오후 백호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소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백호에게 연고를 발라주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리샤오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뭔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존 시간 있으신가요? 리샤오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리샤오롱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치료비입니다. 전액 제가 부담하겠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는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책임입니다. 리샤오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밍밍이 먼저 공격했고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리샤오롱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국에 대해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요. 괜찮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편견은 있어요. 리샤오롱이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밍밍은 백호에게서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오늘 산책할 때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개들도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있을까요? 자존심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리샤오롱이 계속 말했습니다. 백호를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다카하시였어요. 그도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카하시가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리샤오롱도 여기 있었군요. 다카하시가 가져온 건 일본 전통 과자였어요. 별건 아니지만 어제 일에 대한 사과의 마음입니다.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세 명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분위기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아침 CCTV를 다시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그런 면은 몰랐어요.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침묵 속의 강함이랄까요? 다카하시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추구했던 정신과 비슷해요. 말없이 충직한 모습 말입니다. 사무라이와 비슷하다고요? 흥미로운 비교였어요. 그 충직함은 훈련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저는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이죠. 다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강한 나라였군요. 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리샤오롱이 물었습니다. 외적으로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카하시가 설명했습니다. 백호처럼 말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한국을 비하하던 다카하시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요즘 한국 역사책을 좀 읽고 있어요. 다카하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민족의 정신력이 대단하더군요.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리샤오롱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중 경제 포럼에서 느꼈던 차가움이 사실은 제 선입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두 사람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백호가 보여준 건 단순한 개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보여준 거였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침묵의 힘을 받거든요. 다카하시가 답했습니다. 공격받아도 반격하지 않고 아파도 불평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요. 리샤오롱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큰 소리 내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 힘은 조용한 거였군요. 백호가 마치 대화를 듣고 있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제 발치에 누웠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요. 내면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리샤오롱이 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쯤 다카하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말이에요. 리샤오롱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백호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녀석이 말없이 보여준 모습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게 신기했어요. 잘했어, 백호.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구나. 백호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손을 할았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3주가 지났습니다. 백호의 상처는 완전히 나았고 목덜미에 작은 흉터만 남았어요. 오히려 그 흉터가 백호를 더욱 당당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공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다카하시와 리샤오롱을 만났어요. 3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겼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다카하시가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백호 상처는 어때요? 완전히 나았어요. 보시다시피 멀쩡하죠. 저는 백호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세 마리 개들이 평화롭게 나란히 걷고 있었거든요. 밍밍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았고 하나코도 차분했어요. 백호는 늘 그랬듯 침착하게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밍밍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리샤오롱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백호한테서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걸요. 리샤오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개들을 경계하고 으르렁거렸는데 이제는 차분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밍밍의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게 걷지 않고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다카하시도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하나코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저나 다른 개들에게 관심을 보여요.
우리가 평소 쉬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 마리 개들도 자연스럽게 주인들 곁에 앉았어요. 긴장감 없이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한국 역사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다카하시가 말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요. 특히 불굴의 정신력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요. 다카하시가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에게서 본 것과 똑같아요. 리샤오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한국 문화에 대해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K-팝 드라마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 뿌리가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기술력도 대단하더군요. 다카하시가 계속 말했습니다.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정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리샤오롱이 답했습니다. 백호처럼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에요. 그때 지나가던 한 가족이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아, 저기 CCTV로 유명해진 진돗개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맞네요. 정말 멋진 개예요. 엄마가 백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백호는 공원에서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백호를 보며 침착한 개, 영리한 개라고 칭찬했습니다. 백호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다카하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요. 저도 그래요. 리샤오롱이 동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산책을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3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다카하시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내일 봐요. 리샤오롱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백호. 내가 보여준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구나. 백호는 꼬리를 흔들며 제 옆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정말로 조용히 승리하는 것 같아요. 백호처럼 말이에요. 화려한 말이나 과시가 아니라 행동과 품격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진정한 힘이라는 걸 백호가 가르쳐줬습니다.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눈빛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어요. 진돗개 백호의 조용한 승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죠. 미국 해병대 출신 군견 담당관이 직접 체험한 진돗개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편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CCTV 한 장면으로 완전히 뒤바뀐다니 정말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백호의 침묵 속 품격이었어요. 공격받아도 반격하지 않고 아파도 불평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인과 중국인의 180도 변화였어요. 한국은 과장한다던 사람들이 마지막엔 한국이 최고다라고 인정하는 반전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깊게 와닿았네요. 이 사연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한국의 진짜 힘이었어요. 화려한 과시가 아니라 묵묵한 실력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품격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돗개 백호처럼 한국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사연이 모든 관점에서 완벽한 사실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영역이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진정한 품격과 실력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점이네요. 백호가 보여준 한국의 조용한 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진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동가든이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